이 프로그램은 인기 팟캐스트 아말감의 미방송분을 모아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영화오독 67회 이작가야입니다. 민들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직입니다. 솔라입니다. 솔라 또 걸렸어. 응? 눈치 게임 또 걸렸어요. 아, 제가 마지막 아니었나요? 한 주간 잘 지냈죠? 미세먼지가 좋아졌어요. 당신의 호흡기는 안녕하신지. 근데 과거에서부터 미세먼지는, 공기의 질은 점점 좋아져 왔었는데, 너무 급급해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마스크 안 하고 왔네, 오늘? 전 그런 건 안 하죠. 그래? 아, 마스크, 원래 했지 않았나? 우리 처음 했던 것 같은데? 그땐 추워서 아,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문직이 차. 문직이 차, 디젤 아니야? 디젤이에요. 그치, 2리터 디젤이잖아요. 네. 어떻게 빨리 처분해야지. 시대의 흐름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어. 싸게. 지금 1년 됐어요? 1년 조금 1년 넘었죠. 그때가 제일 많이 떨어질 때야. 단가 제일 심할 때. 나한테 팔아라, 그럼. 가솔린 타세요. 디젤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네. 그래서 우리 코에 나쁜 거죠. 호흡기에. 가솔린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요. 이산화탄소. 그러면 그거는 지구의 모두에게 나쁜 거죠. 그러면 뭐가 더 나쁜 거야? 대중교통을 타는 게 뭐 대중교통을 탈 수도 있지만 차를 운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염이 덜한 방향으로 바꿔가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가 막 다들 난리를 치니까, 야, 미세먼지 이거 안 돼. 그래서 디젤 차에 규제를 하고 디젤 값도 올리겠다. 그래서 가솔린 차량으로 사람들이 이행하게끔 정책 유도를 하겠다라는 건데, 가솔린 차량으로 이행을 하면, 그러면 미세먼지는 줄어드는 대신 온실가스는 늘어서 지구의 온도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어컨을 더 떼겠지? 그럼 더 올라가고. 응. 그러면 에어컨을 더 떼면 화력발전소를 더 돌려야겠지? 화력발전소에서 그러면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오겠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디젤이 난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경거망동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드네요. 다 똑같아.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공멸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대표적이고 한때는 최고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대두됐던 게 핵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20세기 말에 그런 공포를 반영돼서 영화가 그 핵전쟁이나 암울해진 미래사회를 다룬 디스토피아적 영화 많이 나왔잖아요. 터미네이터, 매드맥스, 또 그 외에도 저기가 있죠. 북두해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북두해권은 매드맥스 우라카이예요. 네.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계관, 전부 다, 그렇죠. 그런데, 핵전쟁이 만약에 일어날 것 같으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전체주의가 먼저 세상을 휩쓸게 되겠죠. 그것은 결국은 국가 간의 대립과 갈등을 양산해내고 그런. 핵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죠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핵전쟁이 일어나려면. 일어나려면. 전쟁이 나야 내가 되니까. 오는 이유는 억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제로 이렇게 네. 몰아가려는. 지금 어떻게 지금 미세먼지에서 지금 끌어당기고 있잖아 지금. 미세먼지에서부터. 흥겨운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준비를 해갖고 와야 돼. 오프닝을. 그래서 전체주의는 결국 우리 핵전쟁을 유발시키고 핵전쟁은 인류를 멸망시키는 종말을 초래한다. 그렇지. 종말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 전체주의에 대해서 경계하고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미 70년 전에 세계인에게 경고를 던진 위대한 여성 한나 아렌트를 다룬 영화 한나 아렌트를 오늘 한번 같이 관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봐버렸어. 힘겹다. 돌아왔어. Hat man Ihnen nachgewiesen, dass die Juden müssen vernichtet werden? Ich habe sie nicht vernichtet. Eichmann kein Antisemit? Was ist denn das für ein Humbug? Du hast ihn doch selber gehört, er hat nur dem Gesetz gehorcht. Hanna, bitte, du kannst das so nicht schreiben, nicht für den New Yorker. It is this phenomenon that I have called the banality of evil.
자, 오늘의 영화는 한나 아렌트입니다. 마가레티 폰 트로타 감독의 영화고요.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그리고 룩셈부르크 공동 제작의 영화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투자했다라는 게 조금 특이하긴 했죠. 왜 특이하냐면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에서 비판을 받고 이스라엘에서 읽혀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 영화에 투자했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제작된 영화고요. 상영 시간 아슬아슬하게 1시간 53분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위험 수위에 도달한 상영 시간이에요.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가 유대인이죠. 나치에 복무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에 대해서 낸 책, 그 책을 내기까지의 이 한나 아렌트가 겪는 어떤 갈등에 대해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만드레이크 어떻게 봤어요? 평타. 그러니까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아는 거니까 그냥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정도. 뭐 영화로서 그냥 평범했다. 영화의 평범성 느꼈습니다. 악이네. 영화의 평범한 건 악이다. 영화의 평범성. 네, 뭐 좀 한 5분 정도 더 얘기해봐. 오케이. 좀 미덕을 고르자면은 아이히만의 장면을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 한 커트만 주로 알잖아요. 교과서 나와요, 이제 그게? 네, 한 장면 딱 그 유리관 안에 갇힌. 갇힌. 모르겠어. 저 땐 또 안 나왔어요. 무슨 과목에 나와요, 그게? 그 보통 사회책이나 역사책에. 안 나왔어요, 저희. 세계사 책에? 요즘 세계사가 아니고 역사인가, 그냥? 아니, 세계사라는 것도 있는데, 전 여기저기서 봐가지고. 요즘 얘는, 만드레이크는 요즘 고등학교 졸업장 따려고 지금 블랙꽃이 준비하고 있어서 알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유리관 안에서 자기 변호를 하는 그 사진 한 장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영상으로 그래도 제법 오래 나오길래 그런 거는 좀 다큐멘터리적인 측면에서 역사적 사료 측면에서 괜찮았다. 네, 그리고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꼴초였나 그거는 제가 몰랐던 사실입니다. 아, 맞아. 내내 피자 담배는. 어우, 잿더리 냄새 날 것 같아. 손에서. 정말 첫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담배만 피는. 실제로도 엄청난 꼴초였대요. 그래서 무슨 어디서 일화를 봤는데 후두염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이제 담배 끊으라고 했는데 아렌트가 나는 내 건강을 위해 살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걸 할 겁니다 하면서 계속 피웠대요. 그런 환자를 만나면 의사 기분이 어떨까요? 귀찮죠. 알았으니까 나가시라고. 말 안 될 건데 여기 왜 왔나. 난 병원 가면은 의사가 넌 담배를 안 피니까 술 먹지 말래요. 이 약 먹는 동안 술 먹지 말래. 근데 그 약을 한 2주치를 줘.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 아니, 선생님은 술 안 먹고 사회생활 할 수 있어요? 하면 못하지. 왜? 사회생활 잘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술 먹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또 다른 세계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림자 세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장면들, 실제 장면들은 되게 괜찮았고, 그리고, 하이데거가 나오잖아요. 하이데거랑, 이스라엘의 누구죠? 쿠르트. 네. 쿠르크? 네. 그 사람이랑 한나 아렌트의 좀 약간 선배? 동료? 쿠르크는 뭔데요? 누군데요? 친구. 아니, 실존 인물인데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하이데거랑 나열을 했잖아. 하이데거랑, 쿠르크? 그 사람이랑, 나 너무 생긴 게 헷갈려가지고. 헷갈리다고? 아니, 잠깐, 이게 누구지? 하면서 좀 헷갈렸어요. 그래요? 그런 건 단점이다. 그리고, 뉴욕에 있잖아요. 뉴욕에 있는데, 이스라엘을 옆집처럼 가, 옆집처럼. 바로 다음 장면, 거기, 공항 장면도 나오고 막 해야 돼? 아니, 이륙 장면, 착륙 장면 막 나오고? 약간 구분이 잘 안 되는. 이스라엘의 정보원인가요? 양복 입은 애? 걔가 너 당신 이스라엘 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다음 장면 바로 이스라엘이야. 맞아.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인가 어딘가, 좀, 약간 그런 거 좀 더 친절한 설명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지적인 영화에 그런 친절한 설명을 바란다는 것은, 그거는, 안 되죠. 대학 수업 가가지고 초등학생 알아듣게 해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영화는 친절해. 그래서 저는 그냥 평타. 문지기. 네, 저는 일단 아이만의 사진은 민들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딘가에서 본 기억은 나는데 집에 걸어놨다는 얘기. 아침마다 보고 한 손을 들고 아, 빵 터졌네. 약간 지금 여기다 코수염만 붙이면 안경 씌우고. 그래서 근데 한나 아렌트는 한나나 안나나 영화에서는 똑같아. 누군지도 몰랐고 예, 무식쟁이 입장에서 일단 봤는데 첫 번째 볼 때는 일단 재미가 없었고 너무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졸다가 봤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뭐 윤리수업 같은 느낌이. 윤리수업 물론 이제 잘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진짜 존나 재밌게. 네. 빵빵 터지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지만 그래서 일단 어쨌든 뭐 영화는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엉망진창으로 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앉아 있어 그러면 여기 지금? 두 번째를 열심히 봤거든요. 두 번을 봤다. 이번에는 이제 대사 같은 것도 막 뭐 잠시 멈춤해놓고 막 치면서 봤어요. 보고 막 그런 나오는 사람들도 한 번씩 찾아보고 이랬더니 재밌어요. 공부하는 느낌도 들고 또 뭐 사유도 하게 되고 사람이. 이거 약간 별점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소감을 얘기하는 듯한 느낌인데? 그래서 다 보고 나서 좀 물론 이제 정리는 안 되지만 다 보고 나서 괜찮은 영화인 것 같다. 저는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저기 뭐 안 들리는 건 비추죠? 비추? 이거 어차피 비디오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한나 아렌트나 아이만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그들에겐 추천. 그 사람들이 보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근데. 맞아. 그 사람들이 보면.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봐라. 공부하라는 입장. 왠지는 알 것 같아. 이런 걸 알아야 하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 네. 영화로서라도 배워보는 이 걸로 따지면. 악질 경찰의 조금 더 점수를 더 주는 마음이 여기에도 그대로 있는 거네, 이런 거에. 그대로 그런 스탠스가 적용이 되는 거네. 그쵸. 네. 그렇습니다. 솔라. 저는 여하튼 이 영화를 알고는 있었어요. 옛날에 다른 홀로코스트 영화를 봤을 때 거기에 이제 영화상에 리뷰를 쓸 때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서 도대체 악의 평범성이 뭔가 하고 그때 찾아봤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봐야지 하다가 이제 까먹고 시간 없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잊고 있다가 이것 때문에 다시 보게 됐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그 영화 내용 말을 하기 전에 이 포스터가 너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포스터에 보면은 포스터 자체도 되게 노잼처럼 생겼지만 여기서 문제는 글귀가 그 아이만을 변호한 유대인이라고 나오잖아요. 독일 전범자를 변호한 유일한 유대인 낚시죠. 네, 근데 이게 사실 변호라는 거 말 자체가 단어를 이제 사전적 명의를 하자면 남의 이익을 위해 변명하고 감싸고 도와주고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영화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포스터 만든 사람이 이 영화를 안 봤거나 아니면 진짜 약간 막말로다가 어그로를 끌려고 저런 식으로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일단 이 포스터 때문에 별 반개, 감점. 나는 이거 선정적으로 해서 좀 시선을 끌으려고 하는 그냥 노이즈 마케팅의 한 일환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실이랑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노이즈지. 약간 단어 선택이 포스터인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이제 일단은 별 반개를 감점하고 들어갔고 이 영화상은 아까 문지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지루했어요. 그 약 2시간이잖아요, 영화가. 앞에 1시간은 지루했어. 그리고 뒤에 1시간은 또 나름 흥미진진하게 봤어요, 저는. 그래서 약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류를 궁금은 하나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보면 좀 뭔가 초기 입문서 같은 느낌으로 보기 좀 좋을 것 같고 약간의 감정적으로 대응을 많이 할 법한 사건이잖아요. 유대인 학살, 나치 사건 뭐 이런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건의 포인트를 놓치지 않게 이제 찝어낸 그녀의 그 시대의 그런 용기라든지 뭐 이런 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사실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이게 규모가 조금 축소되었을지언정 늘 곁에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회사에서만 해도, 뭐 상사가 시켰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식의 이제 자그마한 것들이라도 있잖아요, 사실은 주위에.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끔 해준 영화였던 것 같고,
영화 자체가 그 아이히만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입장에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근면하고 성실하고 이런 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던 것 자체에 너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아무 의견도 내지 않았던 게 너의 잘못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저서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미루어 봤을 때 지금 현 사회 사람들한테도 한 번쯤은 봐야 할 영화가 아닌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 네. 근데 영화 자체는 사실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기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그 스펙타클한, 그러니까 뭐 당연히 비주얼적으로 스펙타클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의 굴곡상의 스펙타클이 있지가 않죠. 이 영화가. 그래서 뭐 숨겨진 비밀이라든지 뭐 이런 게 밝혀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해서 좀 지루한 드라마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은 한다. 비디오로. 한 번쯤은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기 반추. 이것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봤으면 좋겠고 대중들도 봤으면 좋겠지만 추천은 못하겠네. 좋습니다. 일단 이거 여성 감독의 영화고 또 여성 주연의 영화죠. 그리고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남성들은 한 명 빼고 다 찌질해요. 남편 역할을 한 사람 빼고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최근에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여성주의에 편승해서 구독자를 늘리고자 하는데 적합한 영화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 선택을 했고요. 제가 선택을 했는데 또 하나는 디트로이트 지지난주에 했던 디트로이트라는 영화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거기서 제가 이 사람들 다 소시민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 소시민이 저런 어떤 극한의 상황 속에 놓였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가 이렇게 보여준 영화였다. 저는 그렇게 봤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만드레이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그건 유태인 학살을 옹호하는 논리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유태인 학살의 논리와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유태인 학살을 옹호하는 논리. 옹호랑 건 또 다르죠. 유태인을 학살한 사람들의 논리. 네. 그리고 뭐 그걸 옹호하는 논리. 다르다고 한다면은 유태인 학살을 한 사람들의 논리와 같다 말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냥 이게. 저는 영화는 뭘로 어떻게 봤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봤는데 하나는 로맨스 영화다라는 측면에서 봤어요. 너무 달달하죠? 사랑이 너무 너무 과하게 달달한 그러니까 40-50년을 같이 산 사람 부부가 뭐 툭툭이 뭐 찡찡이 뭐 이래 불러 확 그냥 서로를 그래가지고 그런 저기가 있는데 한나 아렌트가 본인 스스로가 유대인이면서 아이히만의 재판에 가서 야 아이히만이 악마가 아니더라. 걔는 자기가 잘못을 했다라는 의식도 없고 그냥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성실한 보통 사람이더라. 라는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작자 편을 들 수가 있어? 넌 너무 오만해. 라고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독의 영화다. 하나는 로맨스고 하나는 오독의 영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 오프닝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서 야밤에 납치당하는 모사드한테 납치당하는 씬으로 시작하잖아요. 대사는 없어요 거기에. 거기 으깨 이런 것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대사가 화면이 바뀌면서 아렌트의 친구 교수, 여교수 그 둘이서 거실에 있는데 아렌트의 친구가 뭐라고 하면 어떻게 그 작자 편을 들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바람피는 자기 남편 편을 든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오해를 한나 아렌트가 앞으로 쭉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의 복선으로 첫 장면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을 유대인 학살한 나치를 옹호했다라는 오해 속에서 아렌트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지를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그 안에서 오직 남편과 주변에 있는 동료 여자 교수만이 그리고 자기의 조수? 대학원생? 조수로 보이는 어떤 여성 학생만이 이 아렌트의 편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에서 보여주는 어떤 소위 말하는 먹물이라고 하는 지식인들의 평범성?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영화에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나 아렌트의 그 저작 중에 한나 아렌트 책을
더 본 적은 없어요.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워. 그리고 이건 번역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말을 추상적으로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 한 줄을 읽으면은 그 줄을 저 밑에 줄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 줄에서만 계속. 그래서 아렌트 원전을 읽어본 적은 없고 그거에 대한 해설서는 몇 권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한나 아렌트가 미국으로 넘어오잖아요.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넘어왔을 때 교수직을 한동안 수락을 안 했어요. 충분히 교수직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미 미국으로 건너오고 나서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을 내서 지식인계에 센세이션을 이미 일으켰기 때문에 당연히 교수 자리를 얻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수 자리 수락을 안 하고 그냥 강의만 했어요. 강의만, 시간 강사의 입장에서. 왜 그랬냐면 자기가 프랑스에 있던 시절에 그리고 또 하이데거에게 공부를 하던 그 시절에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교수 집단이라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옳은 소리 하다가 얼마만큼 쉽사리 나치의 협력자로 돌아서는지를 보고 환멸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건너온 이후에도 한동안 교수직을 수락을 안 했대요. 이때도 뭐 정확하게는 사실 선호관계 알 수 없지만 느낌적으로는 정교수가 아닌 것 같아. 막 새로 빵꾸 난 수업을 막 맡기잖아. 그 누구 뭐 이혼한다나 뭐 해서 교수가 결혼이 나가지고 빵꾸 난 수업을 막 대신 해달라고. 그런 걸 봐서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 그런 한나 아렌트의 그 실제 겪었던 인생의 한 부분, 그러니까 교수들, 지식인 사회에 갖고 있었던 한나 아렌트의 불신,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당했던 부당한 공격, 이런 것들이 영화에 좀 잘 드러나 있다. 한나 아렌트가 그 악의 평범성은 책 제목이 아니죠.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내고 그 모든 지식인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잖아요. 나치를 옹호했다는 오해를 받고. 그런 것들이 좀 잘 표현된 것 같아요. 한나 아렌트의 삶이. 사실 이 영화를 보고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개념이 뭐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나요? 이게 잘 다뤄졌어요?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래요? 재판 과정에서 감독이 의도를 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이히만이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랑 그다음에 증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 분위기가 완전 좀 다르게 느껴지긴 했어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그거 연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어떤 기사를 그 증언한 사람들 거는? 아니요. 아이히만 실제 그래, 그게 자료 화면이 아니고? 아니요, 자료 화면인데 나중에 그 비하인드 얘기가 아이히만이 딴 얘기가 되는데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도 나치 일당이랑 많이 만났고 자기가 되게 적극적으로 그걸 했다는 얘기를 그 증언 자체를 연기로 증언했다고? 네. 위증처럼? 뭐 그게 딴 얘기고 어쨌든 그 영화에서는 아이히만이 얘기를 할 때 정말 저 사람은 그냥 그 어떤 규칙 안에서 자기가 저항할 수도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일을 진행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나머지 증인들이랑 재판 과정을 가지고 따로 이제 막 술자리에서 토론을 막 하잖아요. 그때 한나 아렌트의 대측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건 되게 감정적이고 난 정말 화가 나 있고 확실하게 구분을 못하는 상황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내 질문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이 영화를 보고 나서 잘 좀 정리돼서 이해가 되느냐? 네, 그게 이제 아이히만이 재판을 받았던 과정 그걸 보면은 그런 느낌이 저는 오던데요. 그래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악의 평범성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봤을 때, 한나 아렌트가 무슨 주장을 했던 거야? 뭐 이걸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보면은, 뭐 그걸 직접 본 건 아닌데, 그거를 해설한 책을 보면, 계속 그 아이히만은 같은 말만 반복한대요, 어린이처럼. 나는 죽이지 않았다. 나는 충실히 내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다를 계속 반복한대. 햇말도 하고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전략이었겠지, 변호 전략. 그 아이히만의 그 변호하는 장면, 그 증언하는 장면 같은 데에서도 자막 문제, 번역 문제일까? 아니면 내가 잘 이해를 못한 걸까? 아이히만의 변론의 핵심이 잘못 전달된다는 뭐 그런 느낌은 저는 안 들더라고요. 당연히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500페이지 되나? 두꺼운 책인데 그 내용을 뭐 영화 뭐 2시간 좀 안 되는 거에다가 뭐 당연히 개념을 잘 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여기 설명하려는 영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오독과 비난 속에서 한나 아렌트의 그 인간적인 삶이 어땠나 뭐 좀 그런 거를 조명해주는 영화 같다라는 생각으로 좀 봤어요. 그래서 법정 장면은 사실 너무 지루하더라고.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지루하고
오히려 그 남편이랑 나서 그 만드레가 좋아하는 다자연애 저 하고 있잖아 이 사람들이 한다고 오해를 받고 있죠. 아니면 진짜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눈치를 봐서는 하는 것 같아. 이 남편이 병원의 간호사한테도 이렇게 미소를 던지고 간호사와 미소를 주고받고 눈빛을 주고받고 그리고 한나 아렌트가 없으면 어떤 여자가 와서 계속 밥도 해주고 그런단 말이야. 이 남편한테. 그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이 사생활 같은 것, 이 지식인들의 사생활이 어떤가. 그런 데에 저는 좀 초점을 맞춰서 봤어요. 특히 그 장면이 좋더라고. 집에서 파티를 여러 번 하잖아요.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 재판에 가서 기사를 쓰기로 했다라는 것이 확정될 때 송별 파티 집에서 하고 갔다 와서 또 뭐 환영 파티 뭐 하고 책 나올 때 뭐 또 하고 그럴 때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 막 토론을 한단 말이야. 그 장면이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지적이고 아 저런 걸 좀 해야 되는데. 되게 분위기가 되게 잘 살았어. 막 토론을 하다가 아이히만은 실제로 보니 저기 악마가 아니다 뭐 이런 막 이야기를 하다가 토론이 격화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독일 출신이잖아요. 독일어로 갑자기 어느 순간 영어로 시작한 토론이 독일어로 바뀌어. 그러면서 거기에 영문학과 교수 이런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니까는 저쪽으로 쓱 빠지고 조교 역할을 하는 여자는 저 뒤에서 등 돌아서 앉아서 그 얘기 되게 경청하고 있고 이거 건질 거 없나 하면서 그런 분위기 같은 세팅이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것 같았어요. 거기 첫 공판에서 그 검사의 발언 기억나요? 저 악마가 저지른 악행위에서 흐른 피가 강을 이루고 뭐 이런 식의 아주 선동적이고 굉장히 연극적인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검사가 할 바로는 아니지 그게 법리를 따져야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이게 보여준 것 같아. 이 재판이 어떤 재판이냐라는 거를. 한나 아렌트 실제로 이 법정도 되게 비난했대요. 선동하고 있다. 감정적으로 끌고 간다. 라고 비난했고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어요. 납치했다. 다른 나라에 정보부 요원이 들어가서 납치해서 주권 침해다. 아르헨티나에 들어가서 납치해 온 거니까. 근데 아르헨티나가 항의 안 했어요? 그것까지 모르겠어. 만약에 그때 분위기라면 그 전범이라는 희대의 악마인데 당연히 우리가 그거 항의하면은 악마 편을 들어준다고 또 오해할 거 아니야.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도 안 했을 것 같아. 하여튼 근데 한나 아렌트 그걸 한 거야. 자기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유대인들한테 욕을 엄청 먹었어요. 뭐 쟤는 지금 저거 뭐 나치 아니냐 쟤라는 식까지. 한나 아렌트가 실제로 미국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거든요. 높은 평가를 했대요. 고평가를. 미국의 독립전쟁 그리고 그거랑 비견될 수 있는 게 영국의 프랑스 혁명이요? 프랑스의 프랑스 혁명이 있었는데 프랑스 혁명에서는 되게 한나 아렌트는 비관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프랑스 혁명의 모토가 인간을 억누르는 그 모든 억압을 없애버리고 인간을 해방시킨다라는 모토잖아요. 인간을 억누르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인간을 해방시키면 드러나는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이 아름답지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한나 아렌트는. 서구 철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억누르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나면 그 아름다운 인간의 본성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는 지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헌법에서는 미국의 공화국으로서의 어떤 시스템 이런 걸 굉장히 나도 잘 몰라. 미국 헌법을 읽어본 적이 있어야지. 체계적으로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잘 만들었다는 평가를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했었고 미국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했고 그게 영화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학생이 수업 질문에 선생님 미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하니까는 패러다이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에 이렇게 반영해서 나온 게 아닌가? 뭐 그런 점이 이렇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또 얘기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아까 했던 얘기를 잠깐 하면은 재판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가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들을 통해서는 대충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유리에 대한 것도 얘기했고 방탄유리 그거랑 그다음에 아이히만의 증언을 보고 한나 아렌트가 마치 유령처럼 피고인석에 있었어요. 코감기까지 걸려서 무섭지 않았어요. 공판 내내 소시민 씨발 새끼. 공판 내내 관청 용어를 썼죠. 그러다가 불쑥 익을 때까지 구워지는 고기가 된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난 그런 문장 대사들이 잘 이해가 안 가. 익을 때까지 고기가 된 기분이 어떤 기분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되게 무슨 진짜 악마가 뿔나고 얼굴 빨갛고 그런 사람이 고추 이만하고 그렇죠.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은
그 내가 죽였다 이 새끼들아. 유대인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이고. 너무 약해.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그 막 째려보는 그 눈빛에 막 내가 막 읽는 고기처럼 막 부담을 느꼈다는 그런 내용. 그렇구나. 영화 통틀어서 제일 이해 안 가는 문제 그 대사였어, 거기가.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제일 마지막에 했던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나의 오류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고 있다. 악은 평범하면서도 근본적일 수 없는데 오직 근본적인 것은 선뿐이다. 라는 말을 하죠. 무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뭐 한나 아렌트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악이라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한나 아렌트는. 악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주의적인 분위기가 이 세상을 휩쓸게 되면 그러면 이 악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악 그 자체가 그냥 맨 땅에서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전체주의적인 분위기가 휩쓸게 되고 그 분위기 안에서 그 전체주의적인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안에 부딪혔을 때 어떤 생각을 해요? 그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맞는 사고방식으로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은 죽여야 된다라는 전체주의가 이 독일을 뒤덮고 있을 때는 유대인이 오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이건 당연히 절로 보내야지 수용소로 라는 판단을 할 거예요. 이거는 저 사람들 살려야 돼. 이렇게 가면 다 죽을 거야 라는 사고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전체주의에 휩쓸려 있으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악은 이 전체주의에서 솟아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주의로 흐르지 않게끔 각각의 사고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악 그 자체가 근본적인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르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약간 비슷한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거를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전체주의적인 그런 분위기는 동일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악이 발생됐을 때 이게 악의 평범성 자체가 그거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생각을 없이 이대로만 따르면 이게 바로 악의 평범성이 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내가 한 얘기랑 같은 얘기 아니야 그럼?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생각을 해서 그 전체주의를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전체주의 속에서 이런 악의 평범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뭐 선이 있다 뭐 이런 걸 말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전기 영화긴 하지만 주로 다루는 게 이제 악의 평범성을 약간 주제처럼 이제 다루잖아요, 영화가. 왜냐면 이 영화 소개하는 다른 뭐 그런 것들 봐도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악의 평범성을 다루고 있는 영화라는. 한나 아렌트의 사생활이라고 하면 누가 보겠어? 저 할머니가 누군데? 사생활이라고 별로 영화를 보면서 안 느꼈던 것 같아요. 보는 거기에서 저는 이 한나 아렌트가 집필을 하는 과정, 그리고 그게 뭘 썼느냐는 그 영화에서 그렇게 많이 안 다뤄지고, 그게 출간된 이후에 교수사회, 시민사회, 하다못해 아래층 사는 노인네한테 받는 그 따돌림이나 항의, 이런 거에서 느끼는 또 한나 아렌트의 그 어떤 개인적인 고뇌, 이런 것들 다루는 장면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서재나 어디 별장, 집의 모습이 더 많이 그려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생활, 의 측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측면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드레이크는 뭐 어떻게 생각해? 뭐, 마지막 문장. 악은 근본적일 수 없고 극단적일 뿐이다. 근본적인 것은 선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혼자 읊조리듯이 하는, 그게 뭔 말, 그러니까 문지기의 질문. 무슨 말 같아요? 뭐, 다 대답 나온 것 같은데, 선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 같고. 그건 아니야. 한나 아렌트는 인간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죠. 저는 이제 영화 봤을 때. 그리고, 뭐 상황이, 한마디로 상황이 악마를 만든다. 뭐, 그냥 그런, 너무 뻔한 결론? 그래서 그 장면 이후에 무슨, 크레딧이 올라갈 때 어떤 장면이 보이냐면, 맨하탄 시내 같아. 야경이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건물의 높이로 봐서는 현대인 것 같아. 왜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50년대에서, 이 50년대, 그렇죠. 40년대에서 점프해서. 현 상황에서도 악의 평범성은 있다. 왜 이 도시를 보여줄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전체주의에 휩쓸려가는 미국 사회,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도
아이히만이라는 같은 아주 평범하지만 소시민이지만 아주 용서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지금 여기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씬 악은 근본적인 게 아니다라는 그 말과 그 뒤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뉴욕 맨하탄 시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전체주의에 대한 얘기, 사람들은 내가 저지른 오류를 눈치채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한 그 얘기, 그 전체주의에 관련한 얘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이 드네요. 그 마지막에 그 한나 아렌트가 좋아, 니들이 그렇게 내가 나치를 옹호한다고 하면 나 그동안 대꾸 안 하고 그냥 무시 전략으로 왔었는데 내가 한마디 하겠어 라고 하고선 대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쫙 앉아있는 데에서 마지막 강연을 하잖아요. 영화상의 마지막 강연을. 그 장면 굉장히 명장면 아니었어요? 네. 너무 덤덤하게 잘 담았어. 클로즈업도 별로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괜찮았는데 그 한 여학생을 너무 자주 보여줘. 아, 맞아. 여성 영화니까 이 사람아 그거를 눈치를 못 채고 여성 영화잖아. 저는 너무 그 이후에 또 다른 위대한 여성 철학자가 나와가지고 그때 그 강의실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러면은 이제 별 방에 빠지는 거야. 후속편이 나오는 거지. 노골적인 후속편 예고. 아 너무 싫어. 아니 근데 진짜 그 계속 보여줘. 그리고 강의실 한 구석에 스탠리 앉아 있고. 그래서 그 여학생이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 뭐 이렇게 갑니까? 하여튼 그 마지막 장면은 되게 명장면인데, 근데 또 마찬가지로 한나 아렌트가 하는 그 연설 강연이 좀 이해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냥 분위기로 청중을 압도했구나 라는 느낌적인 느낌만 좀 알 수 있을 뿐이지, 저는 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좀 진짜 난해하다라는 느낌은 좀 듭니다. 거기 그래서 그 강연을 하고 학생들이 박수갈채 치잖아요, 감독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한나 아렌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런 새로운 주장, 기존에 없었던 얼마나 쉬워. 제가 뿔난 악마였다라고 해놓으면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비난하면 되잖아.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신상 공개하라고 그러고 어차피 사형이니까 아니구나. 저 부모도 막 공개해야 된다 막 하고, 그리고 걔 비난하면 얼마나 쉬워.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근데 한나 아렌트는 그 길을 간 게 아니잖아요. 왜 이런 근본적인 참사가 벌어졌는지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오해도 받고, 옹호하는 거냐라는 말도 안 되는 오해도 받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주장을 했던 건데, 그래서 그 학교 앞에서 담배 피는 장면이 있는데 학생이 와서 이렇게 불 붙여주는 장면이 있어. 근데 학교 이름이 뉴스쿨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그런 것도 하나의 감독이 의도해서 넣은 장면이겠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주장을 하는데, 기존 교수 사회는 걸 다 받아들이지 못해. 자리를 떠나잖아요. 그 한나 아렌트에서 그 마지막 강연에서 한 방 먹고도 인정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나가죠. 근데 거기 있던 학생들은 막 박수갈채를 치고, 한나 아렌트한테 들어서 질문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게 바로 또 99%의 절망에서 1%의 희망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젊은 세대들의. 거기는 99%의 희망 아니야? 강의실만큼은. 학생들이 뭔 힘이 있어? 힘은 다 요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 희망. 미래 희망. 거기에서 그 한나 아렌트가 학생 시절부터 단짝 친구였던, 그리고 한나 아렌트를 몰래 짝사랑한 것처럼 보이는 하인리는 남편이고, 오케이 한스가 젊은 시절 하이데거와 교류가 있던 한나 아렌트의 시절을 회상하던 씬에서는 띵킹 강의를 듣던 씬에서는 그 옆에 한스랑 비슷하게 생긴 젊은 남자가 계속 강의를 안 듣고 한나 아렌트를 이렇게 흘끔흘끔 쳐다보는 씬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좋아했었나 봐. 근데 어쨌든 그 한스가 계속 한나 아렌트를 말리죠. 이대로 출간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거는 나치를 옹호하는 거다. 그 제일 친하던 친구마저도 한나 아렌트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쿠르크라는 가족과 다름없는 이스라엘에 사는 할아버지도 한나 아렌트 이해 못하죠. 오직 남편과 자기 여자 친구들 그리고 자기 대학원생만 이해를 해주는 건데. 근데 그 마지막 강연이 끝나고 그 한스가 다 나간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똥 씹은 표정을 하고. 한나 아렌트가 표정이 막 너무 지쳤는데 표정이 막 밝아지면서 한스 하면서 막 가잖아 그 사람한테. 근데 야 여기서 한번 딱 치더라고.
나 이제 너랑 절교할 거야. 하는 식으로. 아, 거기 장면에서 이 여자가 느꼈을 만한 어떤 안 되는구나. 내 친구들을 이렇게 다 잃는구나. 라는 어떤 개인으로서의 어떤 상실감, 고통 이런 게 조금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거를 막 고뇌하고 막 울고 짜고 내가 만들어서는 그렇게 만들었지. 밤에 불 꺼놓고 술 마시면서 막 울고 막 그 애들이랑 좋았던 한 장면들 막 회상 넣고 막 슬픈 음악 깔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런 식으로 좀 세련되게 연출한 게 아닌가 하는 장면에서 그거 좀 좋더라고요. 그 장면. 그리고 그 장면 끝나고 남편이랑 따로 얘기하는 장면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때 막 얘기가 오가는 중에 뭐 이런 일이 뭐 이렇게 했어도 그걸 책을 썼을 거냐 이랬더니 너가 이렇게 버림받을 거 알았어도 책을 썼을 거야? 그러니까 썼을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진짜 친구도 구분할 수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리트머스가 있더라고요. 된 거죠. 그게 제가 항상 하는 정신승리인데 그렇게 살아야죠. 네.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는 한나 아렌트의 원래 의도를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어도 이해하지 않은 척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용기가 없으니까. 용기가 없어. 왜냐면 자기의 그런 걸 이해를 했고 인정을 하면 한나 아렌트한테 사과를 하는 게 사실은 맞잖아요. 그걸 자기가 진정으로 이해를 했다면. 근데 그럴 용기가 없어서 인정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해를 했어도. 글쎄, 어땠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이 영화랑 같이 보면 좋은... 디트로이트! 아니, 그거 말고. 합쳐서 5시간. 그렇게 들으니까 최악인데. 아니, 이 영화랑 같이 보면 조금 이 악의 평범성이라든지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이라든지 사람이 생각을 멈췄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영화가 그 더 리더라고 책 읽어주는 남자 있잖아요. 비슷한 시대를 다루고 있고. 더 리더라고 그래서 나 얘기하는 줄 알네. 비슷한 시대의 영화인데 이것도 이제 여기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되게 무지해요. 그래서 그냥 무지한 채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이 공작원? 뭐 이런 사람이 수행원? 뭐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그 여성 유대인들을 관리하고 뭐 보내고 막 약간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똑같아요. 아이히만이랑. 법정에 섰는데 나는 내가 내 일을 했을 뿐이다. 이러면서 되게 당당하게 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보냈다. 내가 했다. 난 이게 일이다. 라는 식으로 막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쉽게 딱 볼 수 있는 예 같은 영화여서 그리고 이게 또 괜찮아요. 영화 자체가. 영화 좋죠. 영화 여기 주인공 이름도 한나네요. 그리고 2시간 3분. 그러면 디트로이트, 한나 아렌트, 더 리더를 좀 합쳐서 7시간 동안 보시면 여러분들의 휴일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순삭. 아이히만쇼까지. 네, 그렇습니다. 페르소나라는 영화 용어가 있잖아요. 페르소나. 연극 용어에서 온 건데. 가면이란 뜻이죠. 페르소나. 페르소나라는 그 라틴어에서 그 맨 마지막에 있는 A를 떼버리면 영어 퍼슨이 돼요. 퍼슨.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퍼슨. 인격. 근데 인격이 왜 가면에서 왔을까? 한나 아렌트는 인간성은 공공의 장소에서 자기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공공의 이익을 가지고 토론할 때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 그리스 시대에는 아테네에 나와서 사람들이 다 토론했잖아요. 이 공동체 방향에 대해서 막 토론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경제는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노예들이 경제활동 해주고 농사 지어주고 다 돈 벌어 오고 하니까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었어요. 자,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시민들, 당연히 30세 이상의 재산을 가진 남성만이었죠. 다 포함이 안 돼. 30세 이상만 포함돼. 여기 되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어. 왜? 난 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직 이 공공의 선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토론을 할 때, 나오는 게 바로 인간성이라고 한나 아렌트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위선자를 싫어하잖아요. 가면을 쓰고 있는 위선자. 근데 한나 아렌트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면이라도 좀 쓰고 있어라. 공공성을 갖고 있는 가면이라도 좀 써라. 그리고 가면까지 다 벗어던지고 그 인간의 본 모습, 인간의 내면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냈을 때는 그것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페르소나, 자꾸 아까 아침에 본 영화가 뭐였죠?
어스에서 보면 포스터가 가면을 이렇게 쓰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노예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예. 우리 모두가 이제 이해 관계로부터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오로지 공공의 선을만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는 그런 게 불가능하다 하는 시대가 이제 왔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전체주의를 막을 것이냐 한나 아렌트가 고민하는데 답은 내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결론은 없는 거죠 지금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결론이 나나? 지루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역사적 어떤 사실관계나 그냥 한번 생각해 볼 거리 이런 거 측면에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학생들 보란 얘기죠? 오히려 직장인들이 봐야 될. 저는 공무원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공무원 그 연수할 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거 국정농단 그 청문회 할 때 이런 사람들 아이만 같은 사람들. 이게 그 한나 아렌트의 그 어떤 이론 접근 방법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 근데 이 영화와 같이 이해하기 좋은 게 이 예루살렘의 아이만 책 나오기 1, 2년 전에 그 심리학계 전설적인 실험이 있습니다. 그 스탠리 밀그램의 그 전기 충격 실험 있잖아요. 그거 영화로도 실험. 나온 거 있어요. 네, 그렇죠. 영화도 있고. 근데 짤을 본 거 그게 이제 스탠리 밀그램의 이론과 좀 맥을 같이 해요. 한나 아렌트 이론이랑. 그러니까 인간이 악마라는 게 뭐 우리 지금까지 한 얘기지만 막 뿔나고 그런 게 악마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어떤 자신의 자율적인 판단이 마비된 상태로 사고의 무능. 네. 그냥 말 그대로 자신의 주체성을 망각하고 그냥 명령만 듣고 충실하게 살면은 600만 학살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밝힌 실험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한나 아렌트의 이런 접근법도 대단히 저는 의미 있다고 보는데 100% 요렇게만 생각한다면 또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그럼 개인의 자유가 없어져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비율로 말하는 건 좀 웃기지만 어쨌든 50대 50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저의 결론은 황세모입니다. 황세모.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 저는 제 본성이 공공에 노출이 되면 추악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가면이 벗겨지지 않게 노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어. 그렇죠. 여기 가면을 벗겼는데 그 중에는 또 아름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뭐 초인적인 사람은 언제나 있는 거니까 아마 만드레이크가 아름답겠지.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을 거야.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저 개인 유튜브를 전부 비공개로 했습니다. 왜요? 밝혀지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니 유튜브에다 뭘 올려요? 그거 저기 여행 영상 드디어 그 국가주의와 전체주의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나? 아니 국가주의가 있어야 부끄러워하지. 저는 여행 가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올리는데 이게 알려지면 나한테 좋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맞아. 마녀 사냥을 당해봐서 아는데 무서워요. 한나 아렌트처럼 맞서요. 이게 근데 쉽지가 않아 정말. 제가 당해봐서 아는데 진짜 쉽지가 않아요. 막상 당하면. 애초에 저처럼 저 인간은 또라이다? 말종이야 이런 평가가 있으면 그런 거 보고 욕도 안 해. 사람들이. 아예 그러면 사람들한테 기대치를 낮추는 삶을 살든가. 이게 뭔가 기대치와는 다르게 막 왜 그런 게 있잖아요. 한번 오해가 생기면 푸는 사람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마녀사냥이. 다 모아놓고 강의 한번 하면 되지. 뭐 할 말 뭐 있으면. 아니 독일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걸 우리는 이제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비슷하게 항상 일본을 거론하잖아요. 근데 제가 뉘른베르크 갔을 때 뭘 느꼈냐면은 독일은 자기들의 과오를 계속 행사를 열고 전시해요. 자꾸 공개를 하고 맞아. 막 축제가 아니라 자꾸 기념일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까발려요. 일본 지금의 태도랑 너무 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디트로이트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100번 양보해서 잘못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뒤에 자기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거기에 이제 진짜 악마냐 아니냐를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진짜 악마다. 지금까지는. 독일은 뭐 반민특위가 성공했기 때문에 반몬특위가 아니라 반민특위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그래서 또 빌리 브란트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일본은 반민특위가 실패해서 된 거죠. 그래서 나상을 어서 일본으로 보내자. 국어 실력을 좀 가르치자.
그래서 지금까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얼른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 작가였습니다. 이 영화를 나벤님께 추천합니다. 민들이었습니다. 안녕. 솔라였습니다.